자, 이번 강좌에서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들어본 개념이 나왔죠? 항등식이라는 말. 우리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항상 항자. 거기에 같을 등자. 이렇게 항등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말로 풀어서 하면은 항상 등식이 성립되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는 참 단순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항등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써왔었어요. 이전 강좌에서도 다뤄봤었지만 여러분들 곱셈 공식이 있죠? 곱셈 공식이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전개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항상 얘입니다. 그죠? 변함이 없어요. 항상 등식이 성립되어지는 식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죠. x-a 곱하기 x-b를 전개하면 x제곱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다루게 될 항등식은 바로 이렇게 변수, 미지수를 품고 있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꾸려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항등식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식의 양변에 미지수 x가 있는데 그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임의의 값, 어떤 값이 들어가도 등식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x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은 방정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걸로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방정식하고도 한번 대비시켜 봐야 되겠네.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 x-a, x-b equal to 0 식을 정리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더라. 주어진 식은 x를 미지수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방정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x에다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봤을 때 얘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a하고 b가 들어갔을 때에만 등식이 성립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건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 값이나 들어가도 항상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항등식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항등식의 개념을 알았고 방정식과의 차이점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자, a, b는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 그리고 x에 관한 1차식을 하나 주겠습니다. ax 플러스 b equal to 0. 보니까 이건 방정식이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얘가 항등식이 되어지기 위한 a, b의 조건이 뭘까? 생겨먹은 대로 방정식이 되어주려면 a, b의 조건은 뭘까?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 첫 번째, 얘가 항등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등식이 되어지려면 얘기한 대로 항등식이 되려면 변수 x가 임의의 값이 들어가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x자리에다가 아무 숫자나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값을 우리가 한번 뽑아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x equal to 0 한번 넣어볼까요? 자, x equal to 0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 0 나오면서 b는 0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b가 0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ax가 0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x는 임의의 값이에요. 근데 a하고 곱했더니 항상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뭐야? a는 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서는 b가 항상 0이 되어져야 되고 a가 항상 0이 되어져야 된다. a와 b가 동시에 0이 되어지게 되면 얘는 항등식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제가 방정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방정식으로서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A, B에 어떤 조건이 달라붙으면 될까? 자, 얘가 방정식이 되어진다. 방정식이 되어지려면 1차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A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A가 0이 돼서는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A가 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가 제로면은 주어진 식은 0 곱하기 x equal to b가 되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거 제로니까 b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조건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b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b가 만일에 0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x는 특정한 x가 아니라 임의의 x가 돼버리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A는 0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 자, A가 0이 되어버리게 되면 X는 바로 만들어지죠. A분의 마이너스 B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의 값, 요거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어지니까 주어진 1차 방정식이, 1차 식이 방정식이 되어지기 위한 조건은 X의 개수 A가 0이 아니면 되겠구나. B는 0이 됐건 안 됐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만일에 B가 0이면 그냥 0 돼버리는 거죠. X는. 그쵸?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항등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디서 활용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출발할게요.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숫자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2라는 숫자를 표현하는데 루트 3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 언뜻 전혀 연관이 없는 숫자인데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2가 루트 3에 의해서 표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숫자들은 자유자재로 바꿔가지고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도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x에 관한 식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식은 x를 변수로 하는 식입니다. 자,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식상해. 항상 x에 관한 식만 다루다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x로 보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로 보는 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여기도 x 플러스 1에 관한 2차식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의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b의 x 플러스 1 그리고 c라고 써주면 어때요? x 플러스 1에 관한 2차항, x 플러스 1에 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게 같아지면 얘기가 되는 거죠. x에 관한 식을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식과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우리가 읽고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 있는데 이런 개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개수에 관해서, 그래서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미정개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정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개념 그 자체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임의의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x에다 집어넣고 등식이 성립되어질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간단한 건 뭐가 있을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여기 제로가 돼버리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제로, 제로, c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1 들어갔더니 제로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c는 제로. 그러면 이번에는 또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넣어보는 숫자들은 큰 숫자 넣을 필요 없어요. 작은 숫자, 계산이 간단한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1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제로네. 이쪽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그게 제로니까 이꼴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2a 플러스 b가 제로다라는 식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남아있어요. a하고 b. 그러면 a, 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x 이꼴 투 제로 한번 넣어볼까요? 얘 제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꼴 투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근데 요거 지금 제로니까 결국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오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것만 연립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연립을 해주면 a가 1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네. 따라서 이 식들이 항등식이 되어지려면 특정 숫자를 넣었을 때 a가 1, b가 마이너스 2, c가 제로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a값, b값, c값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지금처럼 항등식으로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개수를 결정한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이 식하고 항등식이라며. 그러면 오른쪽 식을 전개했을 때 얘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같아졌을 때 A, B, C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개수를 비교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보면 좌변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을 보니까 ax제곱 그리고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 x제곱항하고 여기 x제곱항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여기 x항 1차항이죠? x항 없네? 하여튼 같아야 되고 상수항이 또 같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식이 3개가 만들어지겠네. a는 일단 제일 먼저 1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1차항은 이쪽에 1차항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 이렇게 식이 3개가 만들어지네. 그러면 요거 갖다 바로 집어넣어 주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2개가 들어가게 되면 c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a값, b값, c값이 이것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하고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항등식을 가지고서 또 다른 하나의 식을 가지고 변수를 품고 있는 식 가지고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만일에 if 나는 쟤를 2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PQR의 값을 조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읽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